헬로 웰리스 가족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명절 음식 준비에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1년 만에 만난 조카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동서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 진땀을 뺐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며 대화가 뚝 끊겨 머쓱해진 순간은 없으셨나요? 명절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 평소보다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헬로 웰리스 가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헬로 웰리스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이 풍성한 명절, 추석 상차림과 활동 속에 우리의 뇌를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씻어내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적의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명절을 누구보다 건강하고 총명하게 보내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를 깨우는 즐거운 명절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가족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은 바로 추석 음식상 위에 있습니다. 명절 음식하면 흔히들 기름지고 살찌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과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추석상에 오르는 음식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그야말로 뇌를 위한 종합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차례상이나 주안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호두, 잣, 밤, 땅콩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시 호두의 모양이 무엇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뇌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머리가 좋아지려면 호두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2019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뇌세포의 구성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잣 역시 불포화지방산과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뇌의 노화를 막고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식사 후에 과자나 떡 대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호두나 잣을 함께 까먹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너희들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보약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나물입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삼색나물은 추석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런 나물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혼자서 쓸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바로 이때 나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매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나이가 평균 11년이나 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기름진 전이나 갈비찜도 좋지만 의식적으로 나물 반찬을 젓가락으로 한 번 더 집어 보십시오. 이게 내 뇌를 젊게 만드는구나 생각하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석 음식을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내 소중한 뇌를 위한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기적의 습관입니다. 헬로 웰리스 가족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추석 상차림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뇌를 깨우는 기적의 습관은 달맞이를 핑계 삼아온 가족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풍성한 명절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배부르니 잠이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때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자리에 눕는 습관이 우리 뇌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뇌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뇌의 혈액순환 자체가 나빠져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벼운 산책입니다. 마침 추석은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애들아, 우리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러 갈까? 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어색해하던 자녀들도 귀찮아하던 손주들도 막상 따라 나서면 가장 신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이는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웬디 스즈키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걷는 것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를 직접 운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꼭 거창하게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한 가을밤 공기를 마시며 달이 참 밝다. 저기 저 별은 무슨 별일까? 이야기 나누며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함께 걷는 동안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뇌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명절 활동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날이 굳거나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다 함께 거실을 정리하는 등 가벼운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깨우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배부르다고 바로 눕지 않고 달맞이를 핑계 삼아 혹은 함께하는 가벼운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 이것이 바로 명절 후 무거워진 몸과 함께 잠들 뻔했던 우리 뇌를 활기차게 깨우는 두 번째 기적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깨우는 가장 즐거운 방법은 바로 전통놀이에 있습니다. 요즘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십니까?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수동적인 활동은 우리 뇌를 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아주 정직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거실에 둘러앉아 다 함께 윷놀이나 화투 한 판을 벌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 촌스럽게 무슨 윷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전통 놀이 속에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윷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윷을 던져 나온 독, 개, 걸, 윷, 모에 따라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 말을 먼저 안전하게 최종 지점으로 보낼 것인지 혹은 두 개의 말을 합쳐서 업기를 할 것인지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등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윷놀이의 규칙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나의 다음 수를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훌륭한 두뇌 운동인 셈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윷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인지 기능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화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계산하고 특정 패를 기억하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지 추리하는 과정은 단기.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두뇌 훈련입니다. 물론 큰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정신 건강에 해롭지만 점심 설거지 내기나 간식 사기처럼 소소한 즐거움을 걸고 하는 놀이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윷놀이나 화투가 번거롭다면 온 가족이 함께 옛날 앨범을 꺼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며 이때가 내 돌잔치 때였지,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고 함께 추억을 더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뇌의 기억 저장고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활성화시켜 기억의 인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고 즐겁게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잠시 꺼두고 온 가족이 눈을 맞추고 웃고 떠들며 즐기는 아날로그적인 놀이 시간. 이것이야말로 명절의 진짜 의미를 되찾고 우리 뇌에 가장 효과적인 보약을 선물하는 세 번째 기적의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뇌 건강의 비결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에 있습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실 계획이신가요? 공부는 잘하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안 하니? 와 같은 의례적인 질문과 대답만 오가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풍경, 혹시 우리 집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피상적인 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유발하고 마음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뇌 건강에 있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치매만큼이나 무서운 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의 기억력 저하가 훨씬 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우리 뇌에 아주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작정하고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모님께는 어머니, 아버지 젊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뭐예요? 하고 여쭤보세요. 자녀들에게는 요즘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니? 또 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니?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봐 주세요. 배우자에게는 그동안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면 분명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 이런 진심 어린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야말로 우리 뇌를 외로움과 고립감으로부터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어려운 두뇌 훈련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우리 뇌에는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의 뇌와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네 번째 기적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적의 습관 4가지. 첫째, 추석상에 오른 호두, 잣 같은 견과류와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들을 뇌 보약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챙겨 드십시오. 둘째, 저녁 식사 후에는 배부르다고 눕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보름달을 보며 달맞이 산책을 나가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십시오. 셋째,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윷놀이나 화투 혹은 옛날 앨범 보기 같은 아날로그 놀이를 통해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을 즐겁게 훈련시키십시오. 넷째, 의례적인 안부를 넘어 가족들과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깊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뇌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이번 추석은 그저 먹고 쉬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추석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헬로 웰리스 가족들의 기억력과 총명함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이번 명절에 만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추석 계획이나 가족들과 나눌 즐거운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헬로 웰리스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십시오.